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목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네, 이제 지난밤 FOMC가 열렸습니다. FOMC에서 도대체 무슨 얘기가 나왔길래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FOMC 이전에 43,000달러를 일시 넘었었는데 그때보다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그리고 또 XRP가 왜 유독 좀 더 하락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지, 해킹 소식은 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비트코인의 가격을 보게 되면 1.23% 하락한 42,600달러대에 나타내고 있으며, 이외에 이더리움은 3.08% 하락한 2,285달러대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BNB의 경우는 2.72% 하락, 솔라나는 5.67%, XRP는 1.53%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내용들 봤을 때는 이 해킹 소식이 나오는 XRP보다 솔라나나 아발란체와 같은 메이저 코인들이 좀 더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4.5%, 이더리움 도미넌스는 17.9%를 나타내고 있고, 이 비트코인 반감기의 경우는 75여일 정도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제만 해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1%였던 것 같은데 급격하게 오른 모습 확인할 수가 있네요. 네, 이제 다가오는 2월 설날이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설날이 다가오면 설레기도 하는데 마음 한켠에 부담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제 2월 10일부터 시작되는 설날,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에게 안부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부담이 자연스럽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 선물용으로 부담스럽지는 않지만 받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너무 좋은 것 받은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상품을 가져왔습니다. 보자마자 이거다라는 생각 드실 것 같은데 바로 산양산삼입니다. 이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창에 남겨놓았습니다. 이 정다운삼과 닥터 비트맨 채널이 파트너십을 맺어서 판매가 18만 9천 원 산삼을 구독자분들께 63% 할인된 6만 9천 원에 제공해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정다운삼의 경우는 이미 아시는 분들 잘 아시는 브랜드입니다. 절대로 저렴하다거나 저품질의 산양산삼이 아닙니다. 이제 현재까지 180만 뿌리 이상 이제 판매를 할 만큼 소비자들에게 인정받은 삼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벤트 기한은 2월 6일까지이며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 꽤나 괜찮은 선물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포장 또한 고급 한집 박스로 포장이 되어 배송이 됩니다. 이 포장부터가 선물하기 딱 좋을 것 같은데 이번 설날 선물 걱정 덜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지난 새벽에 올해 첫 FOMC가 끝났습니다. 이 FOMC에서 어떤 소식이 나왔길래 이 비트코인도 그렇고 미 증시도 급락했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는 것일까요? 일단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이 올해 첫 FOMC에서 금리를 동결했다. 이나인 더 큰 확신이 필요하다라고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금리 동결 확률이 거의 97%였기 때문에 FOMC가 이어지기 전에도 금리 동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제롬 파월의 조동 아래에서 어떠한 언급들이 나올 것이냐, 이게 글로벌 금융시장의 주목, 이목을 끌었었는데요. 일단 내용을 보면 기준금리는 나오죠. 예상대로 동결했다. 동시에 인플레이션이 2%로 지속해서 이동하고 있다라는 더 큰 확신을 얻을 때까지는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FOMC 정례회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연방기금 금리 목표치를 5.25에서 5.50%로 유지한다라고 밝혔는데, 말 그대로 이제 현재 상황을 유지하겠다라는 것이죠. 이제 12월 CPI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4%, 그리고 근원 CPI가 3.9% 상승한 바 있다라면서 연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위원회는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위해 대한 위험이 더 나은 균형 상태로 이동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라는 평가를 추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추가적인 정책 강화를 삭제하고 어떤 조정 이든으로 수정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한 것으로 풀이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말 그대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이제 이번 FOMC를 통해서 더 이상 없을 것 같다. 이제 금리 동결 혹은 금리 인하 쪽으로 이제 계속해서 무게가 기울어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제롬 파월이 3월 금리 인하할 것 같진 않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을 해보면 사실상 3월
3월도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보다는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컸습니다. 5월 다가오는 5월 금리 인하 첫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일단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이 연준 의장이 3월 금리 인하론에 대해서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데 기본 전망은 아니다라는 취지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켜봐야 하겠지만 FOMC 위원들이 3월 회의 때까지 인플레이션이 2% 목표 수준으로 내려간다라는 확신이 들 수준까지 도달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 파월 의장은 강력한 성장과 강력한 노동시장, 인플레이션의 둔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상황을 고려하면 금리 인하는 앞으로 나오는 지표를 두고 판단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근시일 3월은 아마도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라거나 기본 전망은 아니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 외 내용은 이제 아까 전에 봤던 내용이랑 거의 비슷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해 우리는 이미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죠. 네, 일단은 나온 내용들만 보면 사실 가격적으로 하락할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갑자기 제롬 파월이나 연준이 미쳐서 금리 동결을 했지만 이제 금리 인상을 해야 될 것 같다. 인플레이션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금리 인상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언급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거의 시장의 예상대로 흘러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수치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은 지금 FOMC 이전에 43,300달러까지 상승을 했지만 그 이전 이제 어제의 현재 가격대와는 뭐 거의 비슷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저냥 FOMC가 지나가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이제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3월 FOMC에 에서 제롬 파월이 아마 금리 동결 웬만한 이런 이벤트들이 있지 않은 이상은 금리 동결이 진행이 되면서 5월 FOMC에서 제롬 파월의 입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4월 비트코인 반감기가 이루어지고 5월 FOMC에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면 정말 크립토 마켓은 역대급의 불장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이 퍼포먼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CME 패드워치 보게 되면은 연준이 3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34.5%로 아직까지는 5.25에서 5.50%의 기준금리를 유지해야 된다. 즉 기준금리 동결을 외치는 게 65.5%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더욱 높다라는 거죠. 물론 시간이 가면서 이 퍼센테이지는 다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역전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3월에는 이제 기준금리 동결 쪽이 좀 더 무게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이에 대해서 이제 시장의 관심은 방금 말씀드린 이 반감기 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4년 주기 사이클의 가장 큰 이벤트라고 볼 수 있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비트코인 반감기가 온다고 해서 당일날 반감기가 실행되고 당일날 바로 상승한다라는 생각은 조금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 사실인데요. 보통은 비트코인 반감기가 오고 한 2달 정도는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지나고 점차 상승하고 반등하더니 전 고점을 넘어서 새로운 신고점에 도달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내용을 한번 좀 보게 되면은 비트코인이 1월에는 변동성이 컸고 초반에는 ETF에 대한 출시기 기대감으로 49,000달러까지 상승했지만 GBTC에서 대규모 청산이 발생하며 매도세를 보였다. 하지만 긍정적인 신호는 지난 며칠 동안 GBTC 자금 유출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이다. 그레이스케일 펀드에서 3억 4천만 달러가 유출되었고 이는 1월 30일에 2억 7천만 달러 유출보다는 소폭 증가했지만 1월 22일에 최고 유출액보다는 훨씬 낮은 수치이다. 트레이더들은 비트코인 ETF 흐름에서 다가오는 4월 반감기로 점차 초점을 옮길 것으로 보인다. 이 렉트 캐피털의 경우는 반감기는 통상 사전 반감기 기간, 사전 반감기 랠리, 사전 반감기 되돌림, 재축적, 파라볼릭 추세 형성이라는 5개 단계로 구성된다. 이 중 2단계인 랠리가 2주 후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2단계 랠리라고 하면 사전 반감기 랠리라는 거죠.
이후에는 가격이 다시 하락하는 되돌림 기간을 거치는데 지난 2016년 되돌림폭은 마이너스 38%였다. 그 후 최대 5개월이 소요될 수 있는 재축적 기간을 거쳐 신고점을 향해 움직일 것이라면서 향후 2주가 비트코인 반감기 이전인 BTC 저점을 비트코인을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분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2024년 2월 15일까지가 비트코인을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시간이고 이후에 높게 상승을 했다가 다시금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한 4, 5개월 뒤에 높게 상승할 것이다. 이도 거의 지금 사이클이랑 거의 맞아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비트코인의 신봉 억만장자가 미래 인구들인 비트코인으로 의식주를 모두 해결한다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억만장자로 유명한 거물급 투자자인 이 팀 드레이퍼, 갑자기 발음이 안 되네요. 네, 이 팀 드레이퍼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의 낙관적인 전망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신봉론자로도 널리 알려진 드레이퍼는 과거 2022년이면 비트코인이 25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을 제기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2022년이면 비트코인이 25만 달러에 이른다는 자신의 전망이 틀렸으나 여전히 자신의 비트코인 강세론을 향한 부정적인 시선이 존재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2025년까지 25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25만 달러라고 한다면 현재 가격 대비 약 한 몇 배 올라야 될까요? 약 6배, 5배에서 6배 정도 상승하면 되는데 이 가격대가 이제는 불가능한 가격대라고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더 나아가 비트코인이 단순히 이제 가치 저장 수단에서 벗어나 널리 채택되는 화폐가 되는 미래를 예측했다. 이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것을 일부 국가에서 사업할 때 선호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조만간 누구나 의식주를 비트코인으로 구매하면서 달러를 원하지 않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 내용 그리 중요하지 않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2023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속 상승을 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낙관적인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지 이번 2024년, 2025년은 완연하게 크립토 마켓이 제도권 안으로 안착하는 중요한 해로서 이 규제 프레임워크 또한 어느 정도 거의 상세하게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인 즉슨 골든타임이 이번이 마지막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산의 계층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기회를 말이죠. 이 이후에도 상승을 할 것입니다. 분명히 안정화된 뒤에도 상승을 할 건데 상승폭이 이전 반감기와 그리고 지금의 반감기처럼 높게 상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에 상승폭이 어느 정도 되게 될지 개인적으로도 최소 30만에서 최대 50만 달러까지는 오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소식과 더불어서 지금 이 소식 때문에 난립니다. 리플 공동 설립자가 개인 XRP 계정을 해킹당했다라고 합니다. 그 금액 규모가 이제 얼핏 봤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의 공동 설립자 크리스 라슨이 해킹으로 약 1억 1,250만 달러 상당의 피해를 당했다라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를 했습니다. 1억 1,250만 원이 아닙니다. 1억 1,250만 달러라면 현재 하나로 약 1,400억 원, 1,500억 원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블록체인 전문가 잭 XBT의 경우는 이날 X를 통해서 리플 해킹 정황이 포착됐다. 현재까지 약 2억 1,300만 XRP 피해가 비해상이 된다. 도난당한 자금은 MEXC와 게이트.io, 바이낸스, 크라켄, OKX, HTX 등을 통해 세탁이 됐다라고 하며 크리스 라슨은 엑스닷컴을 통해 어제 나의 개인 XRP 계정 중 일부의 무단 액세스, 무단 접근이 있었다. 우리는 신속하게 문제를 파악했고 영향받은 주소를 동결하도록 거래소에 알렸다. 이미 이제 법집행기관이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이제 CEO인 프레드 갈링하우스는 웨일 와이어와의 인터뷰에서 리플이 해킹됐다는 추측에 대해서 반박을 했다고 하는데 이 갈링하우스는 1억 2,250만 달러 상당 XRP를 도난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월렛은 리플 공식 계정이 아닌 누군가의 개인 계정이다. 곧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라는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 외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 소식으로 인해 이거 정말 큰일 난 건 아니냐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일단 처음에 소식이 퍼질 때는 여기서도 나왔지만 이 크리스 라센의 개인 계정이 아니라 리플사의 계정이 털렸다. 리플사의 계정이 해킹을 당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XRP를 발행한 리플사가 털릴 정도면은 이거는 문제가 큰 거 아니냐,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라는 이제 이야기들 분위기가 팽배했었는데 이제 알고 보니 크리스 라센의 개인 계정, 개인 지갑이 털린 것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 단일 계정으로 해킹 규모가 상당히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입니다. 1,300억 원, 1,400억 원이 네 집 개 이름이 아니죠. 참 해킹에 관해서도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뭐 이 소식이 나왔지만 이 XRP의 가격이 뭐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하락을 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에서는 이게 뭐 크립토 마켓의 신뢰도를 전반적으로 흔들 만한 소식이다라고 생각은 안 하는 것 같고 XRP 또한 이제 뭐 이것 자체가 가격을 그렇게까지 내릴 정도로 뭐 가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라는 이런 컨센서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 애증의 코인이라고 불리는 이 리플 XRP가 2023년 참 상당히 유의미한 파트너십이나 사업적인 확장을 보여주었지만 그와는 전혀 다르게 XRP 가격이 쉽지 않았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 것인지 이번 불장의 주인공 XRP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